이전 동영상에서 우리는 함수의 정의와 간단한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절에서는 그 밖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간단히 정리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학습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함수 정의가 한 줄로 끝날 때와 if나 else, form은 다음에 식이 한 줄밖에 없을 때에는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my fun 함수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function 인수를 x로 입력받아서 그 결과를 return 그리고 2 곱하기 x 즉 입력받은 인수에 2를 곱해서 출력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my function으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my function 다음에 중괄호를 쓰지 않아도 return 문이 한 줄이기 때문에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함수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함수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my fun 바로 열고 2 그러면 인수 2가 입력돼서 2 곱하기 2에서 4가 출력될 겁니다. 또한 my apps 함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function 인수 x를 받아서 자, 이 경우는 if 구문을 쓰는데 if 구문이 한 줄이 넘기 때문에 이거는 중괄호 열어줍니다. if 조건문 x가 0보다 작으면 여기서 우리가 지난 슬라이드에서는 중괄호를 열어주는 걸 했는데 x가 0보다 작으면 바로 그냥 return만 쓰기 때문에 return 가로 열고 마이너스 x 그래서 x가 0보다 작으면 return 마이너스 x를 해주고 else 그렇지 않으면 return x를 해줘라. 즉 x 값을 그대로 출력해줘라. 이렇게 해서 if 조건문 다음에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else 다음에도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함수 정의를 종료하는 중괄호를 닫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myabs 함수가 정의됩니다. 자, 이제 myabs 가로 열고 마이너스 4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인수가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x 조건문에 x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리턴 마이너스 s를 해서 4가 출력될 것입니다. 둘째, 함수 끝에 return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의 출력값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이지만 return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출력하는 값이나 변수를 그대로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myFun 위 하살표 누르고 있습니다. myFunction 함수에서 return 이 함수를 썼는데 이걸 지워보겠습니다. return을 지우고 이렇게 myFun function x 그리고 return 없이 2 곱하기 x로 그냥 바로 정의해도 된다는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myFun 가로 열고 3 그러면 3이 인수 x가 돼서 2 곱하기 3 해서 6이 출력될 겁니다. 셋째, 하나의 값에 여러 조건을 지정할 때는 논리연산자를 이용합니다. 논리연산자는 여러분 not 이런 논리연산자 그리고 앰퍼샌드 이거는 and죠. 그리고 여러분 엔터키 위에 우리 원 표시 있는 키보드 쉬프트 누르고 2번 쳐주면 이러한 특수 문자가 나오죠. 이걸 우리가 선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속해서 쳐줍니다. 연속해서 스페이스 없이. 그러면 이게 or라는 연산자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if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nd x가 2보다 작으면 이건 뭐 완전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실행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즉 x가 마이너스 2와
플러스 이 사이이면 할 때 이러한 AND 연산자를 써서 우리가 구간을 정할 수도 있고요. 또 if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와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가 이렇게 if 조건문에 이 조건문 여기 아까 우리 myapps 쓸 때 이 조건이 복잡한 조건이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OR 연산자나 AND 연산자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논리 연산자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에러가 날 것입니다. Escape 눌러주면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넷째로 3개 이상의 조건 분기를 할 때에는 if, else, 또 if를 또 쓰면 됩니다. 그래서 else if라는 문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 성적 처리할 때 여러분의 성적 변수를 x라고 해놓고 성적 변수 x가 90 이상이면 그레이드 최종 평점을 그레이드라는 변수로 해서 A를 주고 80 이상이면 그레이드를 B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다중분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다중분기를 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my GRA, my grade 함수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해서 입력해 주면 그 출력 결과는 그 점수의 범위에 따라서 A, B, C, D라는 평점으로 변환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myGRA 라는 함수 이름과 치환연산자, 그 다음에 function, 이건 변수가 아니라 function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해주고, 근데 이 myGrade를 하기 위해서는 인수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성적, 100점 만점의 성적, 그래서 X로 입력받았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시작을 중괄호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 if X가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가 리턴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죠. A라고 해주고요. A를 출력해라. 그럼 90보다 크지 않으면 이때 else 9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if 90보다 작지만 또 x가 80보다 큰 경우는 b로 해줘라. 그래서 90보다 큰 경우, 근데 90보다 크지 않고 80보다 큰 경우, 이제 80보다 크지 않지만 70보다 큰 경우. 그래서 else if x가 70보다 큰 경우 C. 또 else if x가 60보다 큰 경우 D겠죠? 근데 이제 불행히도 90보다 크지도 않고 80보다 크지도 않고 70보다 크지도 않고 60보다 크지도 않아요. 그러면 else 그럼 뭘까요? 그렇죠. F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myGrade function을 이제 정의를 마치기 위해서 중괄호로 닫아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x라는 점수를 어떤 특정 학생의 점수가 87점이었다고 보자고요. 그래서 x 치환연산자 87 그리고 myGRA 가로 열고 87 이렇게 입력해주면 위의 조건문에 따라서 b가 나오겠죠. 이렇게 우리가 다중분기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다섯째, 괄호를 사용하면 대입과 동시에 결과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x 변수에 1:4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겁니다. 1부터 4까지 x의 변수가 수열로 대입이 되지만 그 결과는 출력이 되지 않죠. 근데 x하고 x 치환연산자 1:4 이렇게 해주면 x 변수에 1부터 4까지의 4개의 요소가 벡터로서 지정이 되면서 엔터 치면 그 결과가 지정된 결과를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1:4 세미콜론 x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여러분 편한 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수 정의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y function x, y
2 곱하기 x. 이거 한번 보십시다. myfunctio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인수를 x를 인수로 받아서 2 곱하기 x, 즉 2배를 해서 이건 출력이 아니라 그 2배 결과를 y에 배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본 것처럼 여기서는 x 값을 2배해서 y에 배정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결과는 화면에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엔터 쳐보고 myfun 가로 열고 4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가 인수로 myfunction에 전달돼서 2 곱하기 4 하면 8이죠. 8의 결과가 변수 y에 그냥 대입이 되는 것 뿐이에요. 어떤 결과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 확인하는 건 뭐죠? y를 쳐보면 돼요. y가 이 함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오네. 그래서 이거를 가로 열고 myfun 4번 이렇게 하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아까 여기서 이 함수 정의할 때 이걸 가로로 묶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가로로. 요걸 가로로 묶어주고 엔터 쳐줘요. 그러면 이제 myfunction 함수에서 x를 인수로 받아서 2 곱하기 그 인수에서 y 값으로 출력해주면서 지정해주면서 이 가로에 의해서 그 결과가 출력될 겁니다. 그래서 myfun 가로 열고 6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12하고 입력이 출력이 되는 거죠. 이러한 우리가 가로를 사용하면 변수의 지정뿐만 아니라 변수값의 지정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화면으로 출력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학습의 첫 번째 동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아래 스크립트 즉 소스 코드를 콘솔 화면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편집 화면에 입력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R은 별도의 전용 에디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아래 소스 코드를 입력하고 편집하고 또 이를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또 저장된 파일을 불러와서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아래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래 파일 메뉴가 있습니다. 이 파일 메뉴에 새로운 스크립트, 새 스크립트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R 편집기라는 이 편집 화면이 출력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사용하는 메모장과 거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R 스크립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myfun function x 가로 열고 y 2 곱하기 x 이런 함수를 지정해주고 myfun 4 이렇게 편집 화면에 입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이 스크립트가 입력이 되는 것 뿐입니다. 그 결과는 이걸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여기 편집 메뉴 바로 밑에 보면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줄 또는 선택 명령 실행 버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함수를 정의한 이 줄에 마우스를 갖다 클릭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이 실행 버튼을 눌러주면 이 콘솔 화면에 여러분이 타입한 것처럼 이러한 그 첫째 줄이 그대로 입력되면서 실행이 되고 다음 프롬프트에서 커서가 깜빡거려요. 그 다음 이제 자동으로 실행 버튼 누르면 여기 있던 것이 이 밑으로 편집기에 있던 이 커서가 밑으로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역시 또 실행 버튼을 눌러주면 이 두 번째 스크립트인 myfun 4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앞에 정의한 함수 myfun 함수의 4가 인수로 전달해서 2 곱하기 4에서 8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편집기 R 편집기 화면을 써서 스크립트를 입력하고 이렇게 실행 버튼을 이용해서 실행을 하면 되게 편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편집한 R 스크립트를 파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파일 메뉴에 가서 저장하기. 그럼 여러분 문서에 뭐 어디든지 좋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지정해서 어디로 할까요? 문서에 그냥 문서 폴더에다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파일 이름을 myphone. 파일 이름은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은 파일 이름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확장자가 자동으로 .r로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 눌러주면 여러분 R 편집기에 도큐먼트 문서 디렉토리에 myphone.r이라는 파일로 저장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요거를 편집기를 닫아주고요. 이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럼 파일에 스크립트 열기가 있어요. 아니면 파일 메뉴 밑에 요거 스크립트 열기 단축키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문서에 아까 저장한 myphone.r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저장한 스크립트를 그대로 열어서 또 역시 실행 버튼 눌러주고 실행 버튼 눌러주면 이 결과가 실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하면 4가 아니라 8로 하고 다시 이 8만 이제 함수를 한 번만 정의하면 되니까요. 이 8로 바꿔준 걸 요거 실행 버튼 눌러주면 16이 결과가 출력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살펴본 동영상은 우리가 이제 이번 한 학기 동안 계속 이러한 스크립트를 편집기에 작성하고 그리고 그 스크립트를 여러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불러와서 또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 스크립트 작성한 거는 이 실행 버튼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행한다는 거 그리고 실행 결과는 여기 콘솔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5장의 보충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5장 함수의 정의와 프로그래밍 입문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